동해안 최대의 항구였던 방어진. 100여 년 전만 해도 울산의 중심이었는데요. 혼란의 시대, 방어진은 순환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름이 가는 기념으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퀴즈요? 8월 15일은 어떤 날이었죠? 바로 알죠. 8월 15일 하면은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이죠. 근데 이틀 뒤 8월 29일 무슨 날일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바로 마지막 날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잃어버린 날, 국권 상실의 날, 경술국치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술국치일을 맞아서 왜 우리가 이 방어진에 왔을까? 그러게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방어진이야말로 울산에서 가장 일본에게 수탈을 많이 당했던 땅, 그리고 조선인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땅.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어진의 역사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함께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방어진은 역사문화 거리 조성을 하며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은 100여 년 전 근대 역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와, 여기 앞에 바다도 쫙 보이고 앞에 배도 보이는데 여기가 방어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방어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방어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방어가 많아서 그냥 방어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 시민들 대부분 전국에서도 방어진을 방어 많이 잡히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설도 있고, 사실은 근데 울산의 방어진에 방어가 많이는 안 잡혀요. 겨울철에 조금 잡히긴 한데 주로 잡히는 게 방어진은 용가자미를 비롯해서 참치, 고등어 이런 게 되게 많이 잡히는 곳이고요. 하지만 방어진이란 지명 자체는 꼭 방어 때문에 유래됐던 거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장 유력한 설은 고려시대까지 존재했던 방어사라는 여기 방어진의 해변을 지키던 고려시대의 군사기지 이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서 방어진이 됐다는 설이 좀 더 유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진은 일제강점기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거의 어촌으로 한 20가구, 30가구밖에 안 살았던 아주 그냥 한적한 시골 어촌 마을이었어요. 근데 작은 어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나요? 이 방어진 앞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장으로서의 엄청난 어떤 매력,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선단들, 어선들이 몰려왔던 것이고 일제가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1900년대부터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가지에 많은 건물이 일본식이었을 정도로 일본인들은 방어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는데요.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보니까 골목이 조금 특이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울산의 어떤 시가지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거리 풍경이죠. 여기가 이제 방어진의 일본인 거리라고 하거든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에 일본의 어부들이 한반도 동쪽으로 많이 집단 이주를 했어요. 방어진과 구룡포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바로 이곳에 일본의 오카야마라는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여기서 한 반세기 동안 우리 조선의 그 방어진의 여러 가지를 다 빼앗아가고 수탈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의 가옥들이 남았을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는 다들 이제 그걸 나라에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 가옥들을 적산 가옥이라고 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조선인 숫자가 1000여 명도 안 됐는데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4~5천 명씩 거주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본인들 숫자가 더 많았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 중에 나카베 이쿠치로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곳이 일본 어업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울산 읍내보다도 더 빠르게 전기가 들어오고 목욕탕, 학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문명의 유입이 빨랐던 곳, 신식 문명의 유입이 빨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부터 국내 최대 어항으로 성장하며 호황을 누렸던 방어진. 하지만 그때 쌓였던 부는 조선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진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온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있죠. 알다시피 울산은 사만시대부터 일본 왜구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잖아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물산이 풍부했거든. 먹거리도 많고 고기도 많이 잡히니까.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근대화하면서 어업의 부분에서 굉장히 선진화됐거든. 돛담배를 달고 어업을 하던 상태에서 동력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엄청난 거거든. 우리나라 동해 또 한반도 해역 중에서도 가장 어장이 발달한 곳에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바로 러일 전쟁. 러일. 1904년에 발발한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붙어보니까 러시아가 졌어요. 동해에서 참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거든, 러시아가. 그러니까 동해 바다 이곳이 이제 일본인들의 차지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일본은 완전히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한반도에 있는 어촌들까지도 하나씩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했던 거죠.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는데요. 경술국제 이후 방어진에는 일본 흰아세 골목이라는 명칭까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어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울산에서 가장 많이 일본인들이 활동했던 곳 방어진과 장생포거든요. 두 곳은 모두 다 포경선이 있었던 곳이고 고래잡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불을 축적하면서 발달했는데 장생포는 그렇게 고래잡이 하나로만 발달했지만 방어진은 고래잡이와 함께 다른 종류의 생선들, 어패류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고 수출을 하면서 불을 축적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불을 축적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네요. 처음에 한 150, 200 정도의 일본인 어부들이 이게 이주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세력이 엄청 커져서 한때 성어기에는 15,000명까지 이게 북적거릴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했고 장생포보다 방어진이 훨씬 더 돈을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부가 많았던 곳, 아주 풍요의 땅이었던 거죠. 일본인들은 방어진의 모든 것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진 역사관인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옛 방어진 모습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왔는데 이곳이 이제 몇 년 전에 이 적산가옷 두 채를 동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이 과거의 모습들을 전시하는 걸로. 근데 박물관이라는 게 어떤 요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름을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으로 바꿔놨는데 방어진의 100년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오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들어오면서 딱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방어진 항의 100년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서 참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방어진 방파제 축조공사입니다. 축조공사는 왜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1920년대 초에 이제 일본에서 여기에 왔던 일본인들이 어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구의 안전이거든요.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항구에 배가 정박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방파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아마 바닷가에서 쌓은 방파제 가운데는 거의 최초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게 1923년부터 27년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방파제의 기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원됐던 조선인이 한 19,000명 연인은 엄청나게 많이 동원됐고 공사비가 한 70여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때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엄청난 돈이죠. 수억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돈을 각출해 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다가 업 정진기를 세웠는데
그때 방파제를 만들 때 동원됐던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현대식 장비가 있지만 그때는 전부 사람의 힘으로 했거든요. 특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태풍이 한 번 왔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한 30여 명 정도의 그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희생이 있었네요. 예, 많은 희생도 있었고 그 뭐 피와 눈물로 지어진 게 방어진 방파제인데 새롭게 건설을 해가지고 지금 견고하게 바뀌어 있고 거기에 가면 또 방어진 방파제를 만들었던 기념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옮겨서 세워놨지만 그거는 약탈의 현장이고 수탈의 기록이긴 하지만 또 조선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방파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석을 보존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방어진 사람들.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의 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여기 방어진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불을 축적했겠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MZ 세대들이 일본에 참 많이 가죠. 맞아요. 상반기에만 400만 명이 갔다는데 일본에 가면 흔히 사오는 것도 있고 가서 접하는 것 중에 마루하라는 일본 최대의 그 어업 관련 바다에서 나오는 것 관련 기업인데 그 기업이 모태가 바로 방어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로 됐나요? 그렇죠. 여기서 일제강점기 때 돈을 벌어가지고 만든 기업, 성장시킨 기업이 바로 일본의 지금 현재 어업 관련 회사의 1등 기업입니다. 와, 얼만큼 여기 조선에서 불을 축적했는지 이제 그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나카베 이쿠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일본인들로 치면 거의 영웅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거는 전라도 쪽에 전라도 나로항이라는 뭐 지금 우리 나로 우주센터 있죠. 거기에 조금 활동을 하다가 거기 별로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방어진으로 옮겨가지고 기반을 잡은 기업인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떤 활동을 했으면 방어진은 그야말로 나카베 이쿠지로의 왕국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일제의 배를 불렸던 황금어장 방어진. 이곳에는 남몰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저항 의지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선인들은 얼마나 궁핍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궁핍했고 착취도 심했고 수탈도 심했고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어진의 학교가 세워진 게 방어진 심상소학교인데 그 학교에 지금 방어진 초등학교죠. 거기에 이제 나카베 구지로의 그 공적비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공적을 받들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물론 해방 이후에 울산 사람들이 다 부숴버렸지만 그런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고요.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만든 것들 가운데는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조선소, 전기회사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 해가지고 방어진을 자신의 왕국처럼 만들었어요. 그 부를 엄청나게 축적해가지고 일본에도 똑같은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해방 이후에 그쪽으로 옮겨갔죠. 해방 직후에 숨은 거뒀지만 그 2세들이 계속 그 기업을 일궈가지고 지금은 일본의 1등 기업이 됐던 겁니다. 그때 방어진과 장생포에서 일본인에게 착취를 당하던 수많은 울산의 노동자들, 어민들이 일제에 항의하는 여러 가지 시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 여기서 일본의 기업인들이 그만큼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던 거죠. 방어진은 역사 문화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일제 수탈과 교훈이 잘 버무러진 볼거리와 다양한 역사의 현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울산실록에서 방어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도시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그걸 서사라고 하는데 도시에 서사가 있다는 건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여기에 보면 방어진 역사관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방어진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이런 역사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쪽 편에 있는 일전시관에서 보면 수탈의 현장, 또 제2역사관에 가면은 오늘의 방어진의 모습을 일으켜낸 울산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또 있거든요. 한번 이 서사를 통해서 울산의 과거, 미래를 한번 내려다볼 수 있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막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당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좀 발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술국치를 맞아서 우리 울산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을 알려거든 방어진을 보라는 옛 속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